안녕하세요. 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네.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사랑했지만 삑! 그대 누구 노래일까요? 아, 김광석 아닙니까? 아, 김광석. 맞습니다. 요절한 가수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네, 아파. 네. 또 두 번째 질문. 네. 첫사랑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누군가요? 와이프입니다. 아, 모범답안이네요. 근데 오늘 네. 뭐 김광석의 첫사랑의 어떤 주제인가요? 아, 이렇게 뭐 네. 요절한 뮤지션의 노래, 그리고 첫사랑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그러네요.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박종석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첫사랑을 쉽게 잊지 못하고 또 요절한 가수를 오래 기억에 남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부르나요? 사실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숙제, 그리고 내가 다 해내지 못한, 그리고 중간에 끊어져 버린 이런 아쉬움에 대한 어떤 기억을 오래 더 갖고 더 미련을 갖고 집착하는 그런 것들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자이가르닉 좀 어려운데요? 네. 자이가르닉 효과가 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거나 또는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예고편이나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고 딱 끊기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쉽잖아요. 너무 열받아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고 궁금해요. 기대되고 그럴 때 우리 뇌에서 변형계 측자액이란 부분에서 호기심의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또 다 호르몬이 또 네.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스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아. 그러면 김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루지 못한 첫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 과연 어땠을까? 이러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나를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에 집착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걸 우리가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고,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여요. 온라인 마케팅이나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도 네. 결정적인 거 다 얘기해 주진 않고 궁금증을 좀 유발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자이가르닉 효과가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자이가르닉 지금 원장 한숨 한숨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한숨 쉬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아. 내가 그때 뭐 살 걸, 아, 내가 그때 테슬라 살 걸,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죠. S전자 살 걸, 네. 이거 팔았을 걸, 이 껄껄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항상 here and now로 현재와 미래에 집중을 해야 건강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가르닉 효과에 너무 빠져버리면 이 첫사랑 착시 효과, 과거에 대한 미화에 너무 빠져버리면요. 자기가 옛날에 어떤 찍어놨던 종목들이 오르는 거 근데 안 샀는데 아쉬워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성공한 투자자들은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맞아요. 실패한 투자자들은 과거. 과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알았다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너무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잃었던 종목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회복하고 또 이번에 어떤 재도전을 하겠다,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일관성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강박관념을 좀 벗어나라.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나고 오늘 돈 벌 기회는 항상 새롭게 오늘과 내일에 있다. 과거에 지나치게 발목이 묶이면 내일의 기회를 놓친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투자도 부분이에요. 심리 싸움인 것 같네요. 네. 이 자이가르닉 효과도 극복을 반드시 해서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입에 쫙쫙 붙으시는데요. 맞습니다. 자이가르닉 효과. 그러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종석 원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러시아 심리학자라고 하죠. 그 맞아요. 자이가르닉 자이가르닉. 효과는 아까 노래도 불러주셨지만 그 첫사랑을 잘 잊지 못하는 또는 내가 사지 못했던 그 주식이 올랐을 때 그 아쉬움 여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를 빨리 털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투자이야기 주식회사 여의주 송혜민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상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공모와 상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교육 전문가 조재영 부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사장님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 그중에서 특히 많이 들어왔던 사연 중에 하나가 네. 공모주에 관련된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중에 하나 사연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식 투자는 해보지 못했고 예금 및 적금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다니며 이자 수익만 바라보던 재테크 초보자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던 팀 동료가 요새 계속 공모주 투자를 하며 수익이 쏠쏠하다고 자랑을 하더니 이제 저보고도 함께하자고 합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저 같은 초보 투자자에게는 공모주 투자가 딱이라면서요. 저는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좋은 투자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 보니까 경쟁률이 수천 대 1씩 나오는 거겠죠? 일단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공모, 청약, 상장?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좀 정확히 알면 의사결정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예비 공모주 투자자에게 한 수 가르쳐주세요. 네, 이렇게 공모주에 대한 사연을 읽어봤는데 참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너무너무 관심도 많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국민 재테크라고 불릴 정도로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제 간단하게 용어 정리 하나만 좀 해드리고 네. 갈게요. 기업 공개, 기업 공개. 상장, 공모 다 비슷비슷한 얘기 같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것도 좀 순서가 있어요. 아. 그래서 먼저 기업 공개를 먼저 합니다. 네. 기업 공개는 뭐냐면 처음에 기업을 만들 때 누가 만들겠어요? 그냥 몇몇이서 아는 네.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열심히 회사를 키웁니다. 그래서 규모도 커지고 수익도 안정화되고 하면 야, 한 번 더 점프업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데 누가 돈을 투자를 할지 혼자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50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업을 주식을 더 발행해서 투자자로 모실 테니 요게 좀 청약을 해주세요. 요 권유하는 행위를 우리는 공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모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상장이 이루어지죠. 상장. 예, 이 상장은 네. 그 주식을 한국거래소, 그렇죠? KRX라고 하는 이 네. 한국거래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요것을 바로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기업을 먼저 공개하고 공개하고 공모를 받고 공모 받고 그다음에 상장이 되는 상장하고. 예, 이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공모주 청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네네네. 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전략이 괜찮은 걸까요?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면 틀림없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아주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귀 쫑긋한 거 잘 네, 들어봐 주세요. 쫑긋. 네. 자, 우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요. 배분하는 그 양을 좀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양 있는데요. 어떻게 네. 될까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전체로 이제 100%라고 보면요. 그 회사 직원들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열심히 일한 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사주 조합의 20%를 배분을 해야 됩니다. 20%. 그 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약 20% 이상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기관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물량이 대부분 50% 안팎이 됩니다. 네. 제일 많은 물량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야, 기관 투자자들아 모여봐라. 우리가 이 회사를
공모하고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니? 자, 우리 회사 내용은 이래라고 회사의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하고 네. 얼마 가격에 얼마 양을 사겠다라는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고 수요 합니다. 예측. 예, 이 수요 예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처음에는 공모 가격이 결정이 안 돼요. 그냥 그 범위라 그래가지고 하한 범위, 상한 범위가 있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은 야 아니야 나 그 가격에는 절대 못 사 하면은 그 하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난 살래 하고 적어낼 수도 있어요. 오, 그러게요. 난 이 꼭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그 상한 범위보다도 더 비싸게 살게라고 써낼 수도 있어요. 또 나 이 주식 너무 좋아. 나 많이 살래. 아니 난 요만큼 살래. 이거를 쫙 모아서 그 분포를 봅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측 경쟁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주식이라면 이 수요 예측 경쟁률이 어떻겠어요? 엄청 높겠죠. 그렇죠. 네. 이 수요 예측 경쟁률도 뭐 1000대 1이 넘기도 하고 네. 막 이렇습니다. 반면 그 회사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회사는 사실 수요 예측부터 이 전문가들인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요 분포를 한번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네.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도 주가가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분석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뭐죠? 뭐냐면 50%가 넘는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식이 상장되자마자 기관 투자자들이 값이 올랐네 하면서 전부 매도 물량으로 내놓는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훅 떨어지죠. 그렇죠. 절대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요. 야, 기관 투자자들아, 너희들이 이 물량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싶으면 나랑 약속을 좀 해야 되겠어. 15일 또는 한 달, 석 달, 6달까지 안 팔겠다. 상장이 되더라도 6달 있다 팔게 라고 약속을 하면 내가 좀 신경 써줄게. 이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네. 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요거를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이 돼도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안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이 내용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서류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뭐 유명한 회사 같으면 신문 기사에 검색해 보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것을 보시면 이 회사는 전체 물량의 50%가 의무 보유 확약에 묶여 있어. 이 회사는 15%가 묶여 있어.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네네. 어느 회사 주식 사시는 게 좋겠어요? 더 많이 그렇죠. 묶여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금융감독원 그 공시 시스템인 DART, D-A-R-T 네. 이 시스템에 들어가 보셔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수요 포인트입니다. 예측 경쟁률, 경쟁률과 그다음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예. 그렇다면 상장, 네. 이 상장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상장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거래소, 네. 이 한국거래소 시장에 이 주식 물량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고요. 네. 영어로는 이제 리스팅이란 말을 씁니다. 리스팅. 예. 리스트 딱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상장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제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방금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공모를 통해서 사고 싶은 사람들 모이세요.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해서 하는 상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펙 상장이라는 게 있어요. 스펙 상장은 또 뭐죠? 네, 스펙 상장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는 회사인데 아무것도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그냥 텅텅 비어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놔요. 네. 목적은 잡아먹히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한테요? 네. 이 상장하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공모 상장을 통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냥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랑
합병을 하면 내가 상장사가 되겠다라고 아. 생각을 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 상장의 방법도 있어요. 스펙 상장. 예. 미국의 경우에는요. 네. 우리나라처럼 공모 상장으로 이루어지는 건수보다 스펙 상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스펙 상장보다는 네. 공모 상장이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은 편입니다. 예. 이 상장에는 시장이 우리나라는 이제 두 네. 가지가 크게 있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예. 아, 그런데 제가 약간 태클을 좀 걸겠습니다. 네. 예. KLX 시장에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오, 뭐죠? 바로 코넥스 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넥스? 들어는 봤어요. 네. 네. 코넥스 시장은 이제 코리아 뉴 익스체인지를 뉴? 좀 줄여서 만든 말인데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넥스 시장까지 세 개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세 게 개. 정확합니다. 아. 예.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요. 네. 제가 너무 원칙적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아, 하지만 해주세요. 네. 유가증권 시장이란 말이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 유가증권. 물론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은 언제 처음 출발했을까요? 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옛날 그렇죠. 어느 옛날. 순간에. 예. 네. 때는 1956년입니다. 와, 굉장히 네. 오래됐네요. 1956년에 이제 개장을 해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아주 유수의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시장이죠. 네.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주로 어떤 회사들이 상장돼 있다고 기억하시죠? 코스닥은 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네. 작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바이오 쪽 맞아요. 굉장히 바이오테크놀로지 많다고 쪽. 들었거든요. 또 네. IT 쪽 IT 쪽 기업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문화. 약간 그렇죠. 약간 엔터테인먼트 아, 또는 뭐 게임 네. 뭐 이런 쪽 기업들도 코스닥에 좀 집중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한 40년 차이가 나요. 코스피하고는. 그래서 1996년 7월에 오픈을 했고요. 96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코넥스라고 코넥스. 했죠. 네, 코넥스는 사실 좀 사이즈는 훨씬 작아요. 네, 시가총액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한 6조, 7조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요. 좀 헷갈려 하시는 용어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KOTC라는 것이 있어요. KOTC는 뭘까요? KOTC는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KOTC 시장하고 코넥스 시장하고 조금 혼동되실 수 있는데 KLX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코넥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KOTC 장외 시장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시면 정확한 네.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거 있죠. 너 어느 회사 다니니? 그러면 저 이런 회사 다녀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야? 뭐 이런 거랑 이 상장이 되면은 일단 그 기업 이미지가 올라가죠. 신뢰도가 올라가죠. 신뢰도가 팍 올라가죠. 그럼요. 믿을 수 있는 회사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업이 앞으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해외 진출도 하고 싶고 이럴 때 투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장을 하고 나면 뭐 예를 들면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져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배당을 할 때도요. 보통 비상장법인은 1년에 한 번 배당을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 최대 2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네. 네, 특별 배당이라고 해서. 그런데 상장회사는 1년에 4번까지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배당의 제한도 훨씬 특례적으로 좀 허용되는 부분이 넓어서 네. 이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네. 비상장 주식은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9만 원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네. 그런데 상장회사 주식은 내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소액주주라면 이 상장회사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오, 좋다. 세금을 안 내니까. 네. 투자자들이 마음 편히 와서 투자할 수 있겠죠. 또 비상장 회사든 상장 회사든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요. 상장 회사의 증권거래세가 훨씬 낮아요. 네, 이것도 장점이고요. 또 있어요. 뭐죠? 예, 비상장 회사는요. 네. 이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뭐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이걸 계산해서 좀 복잡하게 평가를 하는데 상장 주식은 그 종가 평균,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상장사들은 지켜야 할 의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마냥 좋기만 한 거 아니겠죠. 예. 그렇죠. 제일 그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옛날에는 뭐 엄마, 아빠, 아들, 딸만 이제 주주였기 때문에 그냥 뭐 4명이 모여서 간단하게 주주총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상장사가 되면 뭐 전혀 모르는 주주들이 너무 수백 많아요. 명, 수천 명 생길 수 있고요. 주주총회 할 때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이런 게 이제 가장 좀 복잡해지는 거고요. 네. 당연히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부터 하나하나 모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사실 의무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비상장 주식일 때는 내가 이 주가가 뭐 한 10,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가 기가 막힌 신상품을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럼 이 10,000원짜리가 나 내일부터 이거 누가 산다 그러면 10만 원에 팔래?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장 주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몇 % 이상 안 올라갑니까? 30%. 그렇죠. 상한가 상한가가 네, 있다는 상한가 거. 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미국은 상한가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의무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다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그 경우는 회사요. 어떤 네. 경우인가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한 주의 의결권이 하나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차등 의결권이라 해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주식 하나당 29개의 의결권을 인정받는 이런 차등 의결권 제도 때문에 미국에 상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모와 상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여러모로 참 기업을 볼 때 중요한 정보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공모와 상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업을 분석하고 또 자세하게 알아볼 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